다음 중 연쇄 반응과 관련 있는 소화 방법은, 자, 소화 방법의 종류 중에서 이제 여기서 연쇄 반응이죠. 네, 연쇄 반응과 관계가 있는 소화 방법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질식 소화, 2번의 제거 소화, 3번의 냉각 소화, 그리고 4번의 자, 부촉매 소화죠. 자, 이 중에서 질식 소화와 제거 소화 그리고 냉각 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인 거죠. 물리적인 소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촉매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예, 부촉매 소화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연쇄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소화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촉매 소화를 억제 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촉매 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과 관련 있는 소화 방법은 4번의 부촉매 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의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연물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의 아황산가스도 이거는 이제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의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바로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일산화탄소가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수용성 유류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여기서 비수용성 유류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유류,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주수하면 이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 밑으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물 위로 뜨겠죠. 그런데 이 유류죠, 유류는 물보다 비중이 작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유류 화재에 물을 주수하게 돼버리면 물 위에 떠 있게 되겠죠,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러면 유류가 물 위에 떠다닌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연소면, 즉 화재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주수하기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수용성 유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류 탱크의 화재 시 탱크 저부의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런 부피 팽창을 일으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은, 자, 이건 뭐냐? 그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을 이제 고르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 탱크 저부의 물이, 자, 뜨거운 연료층에, 그러니까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탱크가 가열되면서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끓으면서 뭐가 되죠? 끓으면서 바로 기화됩니다. 기화가 돼버리면, 물은 기화가 되면 부피가 약 1700배 정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탱크 안에 있는 그 기름 있죠, 기름이 탱크 밖으로 분출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3번에 보일 오버 있죠. 이 보일이라는 뜻이 끓는다. 끓는다는 얘기죠. 끓어. 그래서 이게 물이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바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정답은 3번의 보일 오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 약제는, 자, 분말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4종까지 4개로 분류하고 있죠. 각각의 분말소화 약제에 주성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종이에요. 1종. 자, 1종 분말소화 약제의 주성분은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암기에 다 하셔야 됩니다. 탄산, 수소, 자, 나트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이것은 탄산, 수소, 칼륨이죠. 탄산, 수소, 칼륨. 자, 그 다음 제3종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바로 제1인산암모늄이죠. 제1인산암모늄. 자, 그리고 이제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탄산수소 칼륨과 탄산수소 칼륨. 여기 있죠. 2종. 이것과 요소의 합인 거죠. 요소.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종부터 4종까지의 각각의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 성분인 분말 소화약제를 고르는 거니까 바로 제1종 분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내화구조 건축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내화구조 건축물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조 건축물이 있죠. 이제 목조 건축물과 내화구조 건축물을 잘 비교하셔서 남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화재 진행 단계는 초기, 성장기, 최성기, 종기로 되어 있다. 어때요? 자,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성기와 종기 사이에, 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맞는 거지만, 최성기와 종기 사이에 어떠한 것이 포함될 수 있냐면은, 이제 감퇴기 있죠, 감퇴기. 화재 감퇴기. 감퇴기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에, 자, 고온 단기형이다. 자, 화재 성상이 고온 단기형이래요. 자, 이거 틀렸죠? 이 고온 단기형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 건축물이 아니고요. 고온 단기형은 바로 목조 건축물이죠.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고온 단기형이 아니라 내화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온 장기형이죠. 그죠? 저온 장기형. 그래서 고온 단기형은 바로 목조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최고 온도는 1000도씨 정도이다. 어때요? 맞죠? 최고 온도는 1000도씨 정도. 다음 4번. 화재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탄산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탄산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이제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번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3번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는 반응한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4번.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어때요? 4번이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연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나겠죠? 1번 맞고요.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화시킨다? 자, 저장실의 환기를 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그만큼 축적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원활화시키면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당연한 거죠. 촉매 물질과 접촉하게 돼버리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겠죠? 맞고요.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틀렸죠. 습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그렇죠? 저장실의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 표면에서 연소 범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은? 자, 1번 B점. 자, B점 같은 경우는 이제 끓는 점을 말하는 거죠. 2번 연소점, 3번의 발화점, 4번의 인화점. 자, 일단 여기서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 표면에서
자, 연소 범위의 한계. 연소 범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자, 최저 온도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4번의 인화점 같은 경우는 자,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연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화가 된 상태에서 불꽃을 제거했을 때에도 연소가 가능한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발화점 같은 경우는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바로 발화점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 표면에서 연소 범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화점이 되는 겁니다. 인화점.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의 인화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일 때 이산화탄소 기체의 증기 비중은 얼마인가? 자, 증기 비중 물어보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자,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증기 비중 구하는 공식은 바로 공기의 자, 평균 분자량분의 자, 특정 물질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너무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될 거예요. 암기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나옵니다. 44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이게 대략 28.84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29라고 나왔으니까 29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5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 값을 아예 암기를 해버려요. 1.52라고. 그렇죠? 이걸 아예 암기를 해버리면 답이 바로 보이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 그 이산화탄소의 그 분자량을 암기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죠. 자, 이산화탄소의 이제 분자식이 뭐냐? 이산화탄소는 CO2인 거죠?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이 CO2입니다. 자, 이때 요 탄소의 원자량은 자, 보세요. 탄소의 원자량은 12죠. 12.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죠. 근데 산소는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2개니까. 그래서 이걸 2개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44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분자량을.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증기 비중은 얼마다? 대략적으로 1.5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재 강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화재 강도입니다. 화재 강도 우리 얘기할 때는 이제 화재 강도 그리고 화재 가혹도, 화재 하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화재 가혹도를 얘기할 때는 화재 가혹도는 그 화재 강도와 그리고 화재 하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화재 하중. 자, 이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여기 있는 화재 강도와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에 가연물의 비표면적. 자, 가연물의 비표면적이 뭐 할수록 클수록 당연히 화재 강도는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발화원의 온도다? 이겁니다. 발화원의 온도 자체는 화재 강도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실의 구조, 가연물의 발열량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재 강도와 관련이 깊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화재 강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2번의 발화원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화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비열이 크다. 그렇죠.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큽니다. 이제 비열이 1 정도가 되죠. 1번 맞고요.
2번, 융의 잠열이 작다. 융의 잠열. 자, 융의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음이 이제 물로 변할 때에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열을 말하는데, 자, 융의 잠열은 얼마예요? 1g당 80칼로리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물의 융의 잠열은 작은 것이 아니고요. 예,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융의 잠열 큽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한 거죠. 다른 물질에 비해서. 다음 3번. 증발 잠열이 크다. 그쵸? 증발 잠열 1g당 539칼로리.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소화 효과가 있는 거죠.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표면 장력이 크다. 이것도 맞죠. 표면 장력.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그 물 분자 사이에 자, 수소 결합을 해서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크죠. 그죠? 인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융의 잠열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인 실내에 종이류 300kg과 고무류 1000kg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화재 하중은 얼마인가? 단, 종이류와 고무류의 단위 발열량은 각각 4와 9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인 화재 하중을 구하는 겁니다. 화재 하중.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화재 하중 Q는 자, HA분의 시그마 이제 뭐가 돼요? Q가 되는 거지, Q. 시그마 Q가 됩니다. Q. 그러니까 따로 다시 표시하면 이 Q가 GH라고 표시해 볼게요. GH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이게 화재 하중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요 H라고 하는 값은 뭐냐? H라고 하는 값은 이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이거는 4,500이라는 값이니까 자,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4,500 곱하기 자, A는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 250이라고 했죠? 2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인데 요 G라고 하는 값은 이제 가연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요 H라고 하는 값은 바로 단위 발열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가연물이 종이류가 있고 그리고 고무류가 있죠. 두 가지의 가연물이 있죠. 그래서 각각 종이와 고무의 그때 발열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종이류 같은 경우는 지금 300kg이잖아요. 그러면 300kg 곱하기 자, 여기서 그 단위 발열량 이 단위 발열량의 단위가 무엇이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메가칼로리로 나왔죠? 메가. 그렇죠? 메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메가를 킬로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냐? 지금 종이류의 단위 발열량이 4메가칼로리죠? 그럼 얼마냐? 바로 4,000이 되는 거죠. 4,000. 그죠? 4,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된다고요.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자, 플러스. 이제 고무류는 1000kg. 고무류는 1000kg이고요. 그리고 단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9래요. 9메가칼로리. 그러니까 여기는 9,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9,000.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07 정도가 나옵니다. 9.07. 그래서 화재 하중, 종이류와 고무류가 적재되어 있는 이러한 실에 화재 하중은 대략 9.07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층수가 이제 몇 층이냐면은 자,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의 층인데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대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어요. 그럼 뭐냐? 11층 이상의 층은 자, 바닥 면적 얼마예요? 자, 보세요. 11층 이상이면 11층
자, 이상의 층은 자,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자, 방화 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바닥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마다 6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다라고 하면 200이 되는 건데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화 잡열은 약 몇 칼로리인가? 자, 이것은 이제 물의 기화 잡열을 물어본 거죠. 증발 잡열. 그래서 이 물의 기화 잡열 같은 경우는 1g당 몇 칼로리죠? 1g당 539칼로리죠. 이거는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g, 물 1g의 기화 잡열은 얼마다? 그렇죠. 539칼로리다.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자, 보세요. 자,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프로판 가스의 분자식부터 알아야 돼요. 프로판 가스의 분자식은 C3H8입니다. 이게 프로판 가스의 분자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 연소라고 했죠? 완전 연소니까 누구와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반응해요?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산소와. 그 산소와 반응해서 이게 완전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프로판 1몰이죠? 1몰. 자, 1몰입니다.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산소의 자, 몰수. 여기죠? 산소의 몰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식에서 바로 원자의 개수만 맞춰주면 바로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탄소부터 볼까요? 탄소. 자, 탄소가 지금 3개죠? 그 우변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돼? 탄소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3을 곱해주면 되죠. 3. 그럼 탄소가 3개 있는 거 맞죠? 탄소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자, 수소를 볼 건데 지금 수소의 개수가 8개죠.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 8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H2니까 앞에 무엇을 곱해주면? 그렇죠. 4를 곱해주면 4, 2, 8, 8개 나오죠. 자, 이제 산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 6개죠. 2 곱하기 3. 여기는 1 곱하기 4니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더하면 산소는 몇 개예요? 원자량이? 10개입니다. 10개. 원자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왼쪽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10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 들어간다? 5가 들어가야죠. 5, 2, 10이니까. 그쵸? 그래서 산소의 몰수는 몇 몰이다? 5몰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화점이 20도씨인 액체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인화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일단 인화점이 몇 도라고? 인화점이 20도씨입니다. 20도씨. 자, 인화점이 20도씨인 액체 위험물 그 보관 창고에서 자, 인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여름철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어때요? 맞는 거죠. 자, 더워진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인화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2번, 겨울철에 창고 안이 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것은 이제 1번과 반대죠, 반대. 자, 추워진다는 거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지금 인화점이 20도에 20도.
그죠? 20도씨가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워지면은 이제 그 인화점보다 낮기 때문에 연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더워져야 돼요. 다음 3번. 20도씨에서 가장 안전하고 20도씨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틀렸죠? 20도씨에서 가장 안전한 게 아니죠. 20도씨에서 연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도씨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위험성은 커지는데 낮아지면 어때요? 낮아지면 20도씨보다 낮아지면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인화의 위험성은 계절의 온도와는 상관없다? 상관 있죠. 예.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인화의 위험성이 크겠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비중은 아니에요. 증기 비중입니다. 증기 비중.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 그렇죠? 인화성 액체인데, 자, 증기 비중 자체는 공기보다 크죠. 커요. 근데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지만 비중 자체는 어때요? 물보다 가볍죠. 근데 증기 비중은 누구보다 공기보다 뭐하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큽니다. 틀렸어요. 2번.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주유소. 우리 주유소에서 보면은 정전기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뭐 손바닥을 대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다음 3번. 인화성 고체이다? 아니죠. 인화성 고체가 아니고요. 인화성 액체입니다. 액체. 그렇죠? 틀렸고요. 4번.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아니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을수록, 그렇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 발생이 더 용이한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인한 중독작용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중독작용입니다. 영향. 어떠한 영향인지, 자, 농도를 보실게요. 자, 1번. 농도가 1%인 경우 공중위생상의 상한선이다. 어때요? 1번. 이거 맞는 거죠? 1%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상의 상한선 맞는 말이고요. 2번. 농도가 3%인 경우 호흡수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어때요? 이것도 맞습니다. 3%일 때는 호흡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다음 3번. 농도가 4%인 경우 두부의 압박감이 느껴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4%일 때. 그 다음 4번. 농도가 6%인 경우 호흡이 곤란해진다. 자, 틀렸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은 농도가 8%일 때. 8%일 때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이제 농도가 6%일 때는, 이때는, 자, 호흡수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현저하게 증가해요, 증가. 아시겠죠? 그래서 농도가 6%인 경우는 호흡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자동 방화 셔터의 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에 보시면 자동 방화 셔터의 요건, 갖춰야 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전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동 방식이거나 아니면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가 있어야 돼요. 1번 맞고요. 2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개방되는 구조일 것? 틀렸죠? 이거 반대죠?
열을 감지했을 경우는 이 자동 방화 셔터는 닫혀야 돼요.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열을 감지한 경우는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폐쇄가 돼야 맞는 거죠. 폐쇄. 닫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와 열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래서 자,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요거와 그리고 열 감지기 이 두 가지의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과 2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맞고요. 4번.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했을 경우는 조금 1단 정도만 닫히고 그 다음에 열을 이제 감지했을 때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 방화 셔터인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히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